작가님, 다음번에는 아파치에 대해서 좀 조사해 오세요. 아파치 나 어릴 때 불량식 부모님의 이름이 그지? 대화가 이어지질 않는다. 자, 오늘날 대전차 임무뿐만 아니라 국경선 감시, 밀수 단속, 테러리스트 표적 사살이나 게릴라 소탕 등 다양한 임무 수행에 여전히 수요가 많은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헬리콥터죠.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공격 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대로 된 헬기라면 역시 러시아 출신의 이고르 시코르스키가 만든 VS-300이라는 헬기입니다. 이미 1910년대에 이 시코르스키는 이중반전 로터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천재였죠. 그런데 2차 대전 이후에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시코르스키는 바로 미국으로 망명을 하죠. 여기서 VS-300을 만들고 이걸 조금 더 발전시켜서 군용으로 만든 것이 바로 R4 헬리콥터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랑 영국이 군용으로 R4를 100대를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군용 헬기라는 게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이 헬기가 본격적으로 투입된 것은 6.25 전쟁에서 부상병 후송으로 사용되면서부터입니다. 6.25 전쟁을 거치면서 헬기는 호버링, 즉 공중에서 정지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활주로가 필요 없이 목표 지점에 정확히 착지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정찰이나 관측, 부상병 호송, 특수요원의 수송 등에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1950년대가 되면서 이제 엔진 기술이 발달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이제 보통 이제 피스톤 왕복 엔진 대신에 터보 샤프트 엔진이라는 게 개발되죠. 이 터보 샤프트 엔진은 기존의 왕복 엔진에 비해서 부피가 훨씬 작고 큰 출력을 낼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력이 커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더 많이 뭘 싣고 올라갈 수 있겠죠. 더 마음대로 기동을 확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됐어요. 여기다가 미사일이나 기관총 이런 거 달고 이제 날라서 막 쏴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꽃피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병력을 잔뜩 실어가지고 적진 한가운데로 가서 거기서 병력을 확 풀어넣는 헬리본 작전 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격형 헬기가 처음 사용된 건 언제? 보통 이제 공격형 헬기가 처음으로 사용한 건 우리가 미국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의외로 프랑스였습니다. 이제 프랑스가 알제리에서 세계 최초로 헬기를 공격 무기로 사용하게 되죠. 당시에 프랑스제 헬리콥터 중에서 이제 알루엣이라는 헬기가 있었어요. 알루엣2라고. 여기에다 이제 로켓 하나로 대전차 미사일을 달아가지고 알제리 식민지 반란을 진압해보겠다고 이걸 사용을 해요. 그런데 당시에 대전차 미사일이라는 게 유관을 조준해서 이거 유선 유도를 해서 날아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정거리도 짧고 정확성에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별다른 소득이 없었는데 대신 이 시도는 미국한테 엄청난 영감을 줬죠. 이 공격 헬기의 장점이 가장 빛을 발한 전쟁이 있다고. 역시 베트남전이죠. 정글이 끝이 없이 펼쳐졌겠죠. 이 끝없는 정글 속을 병력이 걸어서 작전 지역까지 간다? 불가능한 것이 정말 많았어요. 작전 지역까지 가장 병력을 쉽게 빠르게 공수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비행기는 낙하산을 내려야 되는데 그게 힘들잖아. 하지만 헬기는 뭐예요? 병력을 우겨놓은 다음에 가서 거기 있는 병력이 고스란히 거기서 나와서 작전을 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병력을 싣고 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내리는 그 순간에 무방비 상태가 돼요. 왜? 병력들이 헬기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헬기 할 방법이 없잖아요. 바로 이 타이밍에 로켓, 그러니까 RPG-7 같은 로켓을 막 쏴요. 그러니까 고스란히 당하는 거예요. 이 타이밍에. 베트남전에서 미군의 헬리콥터 손실 양이 수천 대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헬리콥터가 바로 이 착륙하는 순간에 당해요. 그래서 랜딩존에 착륙하기 전에 주변에다가 뭐예요? 로켓탄이나 기관총을 제압 사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대 정도는 무장한 헬기가 떠 있다가 동료 헬기들이 내렸을 때 적이 공격하면 바로 가서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런 헬기가 떠 있을 필요가 있었죠. 이 어무하는 헬기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무슨 헬기? 공격 헬기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건쉽이라는 헬리콥터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UH-1 헬리콥터에다가 로켓탄이나 기관포를 달아서 무장 헬기로 써먹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왜? UH-1이라는 헬리콥터는 애초에 뭐로 나왔습니까? 병력 수송용 헬리콥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어력도 문제가 되고 기동력도 문제가 됩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화장을 시키고 꽃단장을 해도 본격적인 공격 헬기로서는 역부족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주 재빠르게 캐치한 회사가 있었죠. 바로 UH-1을 만든 회사였어요. 이 회사에서는 어떻게 그걸 대처하냐면은 UH-1의 엔진이랑 로터 등을 그대로 쓰고 그 헬리콥터의 쉐이프만 조금 바꾼 그런 헬기를 하나 뽑아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AH-1 코브라 헬리콥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UH-1은 수송용 헬리콥터니까 덩치가 커야겠죠. 정면에 봤을 때 둥그렇단 말이야. 쏘는 베트공이나 북베트남군 입장에서는 맞추기가 비교적 정면에서도 쉬워요. 그런데 AH-1 코브라를 보면 정면에서 딱 보면 그냥 젓가락 하나 딱 세워놓은 것 같아요. 아주 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면에서 맞추기가 대단히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AH-1 코브라의 등장은 그 이후에 등장한 모든 공격 헬기의 기본 사양을 결정지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좁은 동체니까 오퍼레이터하고 조종사가 2명이 타야 되는데 마치 전투기처럼 앞뒤로 타요. 텐덤식으로 타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기수 밑에 터널식 기관포, 기관총. 처음에는 이제 7.6mm 미니건을 달았었는데 이게 화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나중에 이제 20mm 기관포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동체 양 측면에 스터버윙이라는 날개가 달리는데 이거는 비행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날개예요. 무장 탑재를 위한 날개예요. 그러니까 이 형태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공격 헬기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베트남전에서 활약했던 코브라 같은 경우에 이게 원래 다른 공격 헬기를 또 개발하고 있었다라고. 미군은 사실 1950년대 말부터 이런 헬기를 이용한 무기 체계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63년에 차세대 항공 화력 지원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죠. 이제 Advanced Area Fire Support System이라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를 지금은 유명한 회사죠. F-35를 만드는 회사가 따요. 그래서 뭘 만드냐 하면은 AH-56 샤이안이라고 불리는 헬기를 내놓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덜커덕 베트남전이 발발한 거예요. 근데 이때 프로토타입 1호가 나왔으니까 당장 공격 헬기가 필요했던 미군이 샤이안을 기다려줄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아까 말했던 벨에서 AH-1이 덜커덕 나왔죠. 그러니까 일단 AH-1을 썼어요. 근데 여기서 속담이 하나 나오죠.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버렸습니다. 일단 제가 AH-1 코브라의 전투 개념부터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UH-1부터 시작해서 베트남전에서 헬기를 운용해본 모든 헬기 파일럿들이 느끼는 점이 있었습니다. 헬기는 한마디로 높이 뜨는 것보단 정글을 박박 기는 게 낫다. 그래야지 오히려 적한테 발견되기가 쉽지 않다고. 적들이 있는 걸 뻔히 아는데 헬기가 조금만 높이 떠도 뭡니까? 대공무기가 막 빛처럼 쏟아지고 막 대공포 쏘고 난리가 나요. 더군다나 헬기가 아무리 빨라봤자 시속 200km가 안 넘어요. 그러니까 쏘는 입장에서는 맞추기가 쉽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저공에서 요리조리 숨고 이렇게 피해 다니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걸 깨달았죠. 이른바 포복 비행이라는 겁니다. 이걸 NOE, Nap of the Earth라는 개념인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었죠. 이게 UH-1 같은 경우는 엔진이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엔진에 피탄이 되면 그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되도록 엔진이 뭐예요? 2개여야 된다는 사실도 뼈저리게 느낍니다. 한마디로 피비린내 나는 실전을 통해서 배운 개념이 AH-1 코브라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반면에 샤이안의 공격 개념은 달랐습니다. 비행기처럼 고공에서 고속으로 이동하겠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고공에서 날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대공 무기의 밥이 돼버리죠. 거기다가 이제 엔진도 단발이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전의 교훈과는 엄청나게 거리가 먼 그런 상태였습니다. 결국 이제 이게 뭐 시제기가 추락하는 등 여러 가지 뭐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이 샤이안 계획이 엎어져 버려요. 그리고 AH-1이 모든 미 육군의 공격 헬기를 꿰차게 되죠. 당신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는데 예산만 제대로 주면 내가 헬리콥터에 화장실까지 달아준다고 했어요. 진짜예요. 결국 예산을 못 받쳐줘서 화장실을 못 가는 그렇죠. 그래서 아파치는